자, in chapter 8, we will cover the matrix representation of linear transformation for arbitrary basis. And then we will define similarity and matrix diagonalization. Then we will find a special case of matrix diagonalization, which is called the orthogonal diagonalization with orthogonal matrix. I think that will do it for today's lecture. Okay, here, matrix representation. 여러분들은 이게 스탠다드 기저에서 스탠다드 기저로 갈 때 선형 변환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죠. 그렇죠? 여기가 m이야, 바뀌고. 근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 기저가 다를 때, 기저가 입실론 1 기저에서 이미 알파 기저로 갈 때 요 그 선형 변환에 대해서도 7장 9절에서 배웠죠. Change of coordinate. Change of coordinate. 좌표 변환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7장 9절에서 배웠죠. 2장에서는 요걸 합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배웠고 요것도 배웠고 요것도 배운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선형 변환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할 거예요. 자,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알파에서 알파 기저가에서 베타 기저로 가는 요게 m차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으니까 오늘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 T가 기저 두 개의 오더드 베이시스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y equal t of x라고 하면, 그러면 요렇게, 즉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그 선형 변환으로 보냈을 때 그 이미지의 베타 기저로에 대한 요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할 때 요 변환이 만약에 이런 행렬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요 x의 알파의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곱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 행렬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표준 기저에서 입실론에서 입실론 프라임으로 갈 때 배웠던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알파 기저에 있는 첫 번째 벡터 x1의 t에 대한 이미지의 베타 기저에 의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첫 번째 컬럼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벡터의 t에 대한 이미지의 베타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두 번째 컬럼으로, 그리고 마지막 n번째 벡터 xn의 t에 대한 이미지의 베타 베이시스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마지막 컬럼으로 하면 n/n 행렬이 만들어지죠. 그걸 A'이라고 정의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A'을 T의 알파 기저에서 베타 기저로의 이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행렬 표현이라고 부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설명한 게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여기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x가 그 알파 기저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죠. 그게 기저니까. 그럼 요거의 좌표 코디네이트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c1부터 c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t of x가 될 텐데 t of x는 뭘로 쓰여질 수 있어? t of x는 이 베타 기저.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선형 변환이니까 요거 x에 의해서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근데 요 그렇다면 요 y의 베타 기저에 의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결국 이 벡터들을 이 코디네이트 벡터는 모양이 무엇일까요? y가 t of x니까 t of x의 베타 기저에 의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면, 즉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 바로 요거의 코디네이트 벡터인데, 그게 바로 여기다 요거를 여기다 표시하자. equal t of x의 베타 코디네이트를 써줘라. 한 칸 더. 오케이? 그러면 요거의 베타 코디네이트에 대한 베타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바로 요거 전체의 베타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선형 변환이니까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요게 잘 보세요. CI들을 요런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건 요것들을 컬럼 벡터라는 행렬에다가 요 CI들로 이루어지는 요
저 벡터를 곱해준 것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t 오브 x의 베타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이퀄, 즉 y의 베타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이퀄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것이죠. 요 행렬을 a 프라임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바로 y의 베타 기저에 대한 좌 코디네이트 벡터는 a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곱하기 요 행렬, 그걸 a 프라임이라고 정의해 줬잖아. 요런 관계식을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요런 관계를 구할 때 요 a 프라임을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이 첫 번째 컬럼은 이거, 두 번째 컬럼은 이거, 세 번째 컬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요거 어떻게 구해? 컬럼들? 연립방정식 풀어서 구한 거잖아. 그렇죠? 요게 여러 개니까 한꺼번에 그냥 연립방정식 하나에다가 쭉 놓고 그냥 RRF 구해버리면 그냥 이쪽 반쪽에 나오는 게 그 행렬이 바로 그거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요 행렬을 요것을 바로 우리가 선형변환 t에 대한 행렬 표현 with respect to the basis alpha 베타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y 베타는 이게 이퀄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바로 요것을 이렇게 요 행렬을 a 프라임으로 정의한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본 a 행렬 입시 표준 기저에서 표준 기저로 가는 행렬을 바로 이렇게 t로 썼었죠. 그리고 그걸 a라고 썼었죠. 요게 선형변환 t의 표준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 a였죠. 그리고 지금 정의한 게 a 프라임이죠. 그럼 a하고 a 프라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a 프라임은 이거죠. 이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아까 내가 블랙보드에 설명했듯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거 바로 a인데 a하고 a 프라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죠? 이게 바로 앞으로 정의할 similarity에 대한 개념을 주게 됩니다. 닮음 행렬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matrix representation of t with relative to the ordered basis. 알파는 그냥 알파에서 알파로 가는 건 그냥 알파 하나만 써준다는 소리예요. 알파가 베타하고 똑같을 때는. 자, 그래서 t of x가 xyz가 이렇게 정의됐다 그러면, 그리고 알파 기저가 이거고 베타 기저가 이거라 그러면 a 프라임 어떻게 구해? x1을 t로 보낸 이미지를 베타 기저로 써요. 요게 t of x1 먼저 t of x2, t of x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것을 yi들의 1차 결합으로 풀어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연립방정식 3개를 풀면 되는 것이죠. 요 연립방정식 3개 푸는 건 결국은 요 행렬 코디네이트 벡터에다가 코디네이트 요 매트릭스에다가 바로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놓고 요거의 REF를 그냥 구해버리면 바로 요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R2에서 R3로 가는 거죠. 그쵸? R2에서 R3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R3에서 R2로 가는 거지. R3에서 R2로. 그러니까 2x3 행렬이 우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지. 요 연립방정식 풀면 요게 코디네이트 매트릭스가 되고 요게 바로 2x3 행렬이 되는 것이죠. 요것들을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으로 하는 행렬. 요거죠. 그거를 첫 번째 컬럼이 요거고 두 번째 컬럼이 요거고 세 번째 컬럼이 이게 되는 것이잖아. 그걸 A 프라임이라고 정의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무슨 행렬이 돼요? A 프라임이 바로 matrix representation of linear transformation T with respect to the ordered basis alpha from alpha to beta가 되는 것이죠. 그쵸? 한군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지 개념만 알고 나면. 그치? 연립방정식 푸는 건 여러분한테 아무 문제도 아니지. 다음 R2에서 R3로 가는 이런 변환일 땐 또 어때? 자, 알파는 이렇고 베타는 이렇다. 똑같지? T of X1 구하고 T of X2를 구했지? 그래서 그 기저가 Y1, Y2, Y3였으니까 Y1, Y2, Y3를 코디네이트 벡터를 만들어 놓고 요 T of X1, T of X2를 놓고 REF를 구하면 바로 이렇게 2x3, 3x2 행렬이 나오게 되죠. 바로 요게 A 프라임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식이야. 단지 여기서는 R2에서 R3로 간 거지. 아까는 R3에서 R2로 갔고 그것만 차이죠. 그치? 여기서는 R2에서 R3로 갔으니까 3x2 행렬이 나왔고 두 번째에서는 아까는 R3에서 2로 갔으니까 2x3 행렬이 나온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거를 실제로 코딩을 해줘봤어요. Y1, Y2, Y3를 하고 T of X1, T of X2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REF를 구했더니 바로
바로 우리가 3x3 행렬이 이렇게 나왔죠. 요게 바로 우리가 찾던 요 답이었죠. 그래서 요 중에서 요 부분만 요 뒷부분만 행렬을 구해주라 그러면 바로 딱 이렇게 나오는 요 3x2 행렬이 바로 matrix representation of t with respect to the basis alpha and beta가 되는 것이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쫙 해서 답이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코딩도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만 있으면 다 답구할 수 있지. 다음 선형변환 알파. 자, 알파가 여기는 표준 기저인데 여기도 표준 기저인데 순서만 바뀌어 있죠. 오더드 베이스니까 순서가 바뀌면 다른 기저가 되는 거야. 그렇죠? 행렬 표현도 바뀌어질 거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훨씬 쉽지. 이거는 스페셜한 케이스니까. 자, 먼저 첫 번째 A' 한번 구해볼까? T of E1, T of E2를 첫 번째 컬럼으로 이제 각각 요것을 이제 좌표 벡터로 표현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도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죠? 순서가 1, 2, 3가 바뀌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진 게 실제로 쓰여질 때는 어떻게 돼? 거꾸로 첫 번째 게 제일 뒤로, 두 번째 건 그대로, 첫 번째 게 세 번째로 가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베타 기저로 표현하면. 그래, 안 그래? 1, -1, 4는 4 곱하기 E3 플러스 -1 곱하기 E2 플러스 1 곱하기 E1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지. 마찬가지 T of E2를 베타로 쓰면 순서 하나만 바뀌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컬럼, 요게 두 번째 컬럼이 되는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치? 그 다음, 역행렬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이걸 여기다 그냥 벡터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4하고 이걸 여기서 구한 행렬에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입실론 1에서 입실론 2를 구한 게 행렬 A였잖아요? 그런데 표준 기저에 대해서는, 표준 기저일 때는, 그러면 요것하고, 요 두 개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닮은 행렬에 대한 개념을 준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오더드 베이스에서 기저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걸 연습해보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예요. 어쨌든, 그 다음은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RN에서 RM으로 또 RN에서 RN으로 또 RN에서 RN으로 가는 이런 선형 변환들이 T하고 S가 있을 때, 요게 알파 기저, 베타 기저, 감마 기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요리로 가는 선형 변환 T는 에 대한 행렬 표현이 이렇죠? 그 다음 여기서 요리로 가는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은 S라고 한다면 그거 S의 행렬 표현은 B로 표현될 수 있죠. 그건 S고 베타 기저에서 감마 기저로 가는 것이죠. 그럼 합성 함수는 어떻게 되나? A가 먼저 앞에 있고 A가 그 다음 B가 뒤에 붙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X를 곱해주면 A로 먼저 변환시키고 그 다음 B로 변환시켜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합성 함수 ST의 이 행렬 표현은 먼저 그렇죠. T를 먼저 해주고 S를 해주는 것이죠. 요걸 풀었을 때 요 풀었을 때 요 모양은 뭐가 될까? 요게 BA거든요. 결국은 B가 요거고 A가 요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좀 바꿔주자. 요것도 요 순서를 요게 요 사이로 들어가게 그렇게 바꿔주자. 그러면 요 합성함수는 뭐예요? 합성함수의 이미지는 T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S가 이제 왼쪽에 오게 된 거에 전체 행렬 표현이 기저가 알파에서 감마로 바뀐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는 실제로는 요거 두 개를 반복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 곱한 거고 요걸 먼저 오른쪽에 쓰고 요걸 두 번째 왼쪽에 쓴 거니까 요게 BA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B는 요거고 A는 요거라서 요건 요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행렬 표현은 별거 아니죠. 각각에 대한 행렬 표현을 구해갖고서는 순서대로 오른쪽부터 곱해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씩 그치? 오른쪽에 먼저 쓰고 그 다음 왼쪽에 곱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 행렬에다 X를 곱했을 때 순서대로 곱해지게 되지. 자,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 행렬, 요거 베타에서 알파로 바꿔주는 기저 변환만 할 때, 기저 변환만 해줄 때 쓰는 요 행렬이 표준 기저,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걸 P라고 놓는 거예요. 기저 변환할 때. 요게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폈던 것들을 그냥 특별하게 이름을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줬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걸 봅시다. E1, E2, E2, E1. 기저에서 요 T하고 S의 이제 합성 변환에 대한 행렬 표현을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행렬 표현 구하고 요거에 대한 행렬 표현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t하고 s를 정의해주고 t에 대한 선형 변환과 행렬에 대한 행렬 표현을 다 구해준 다음에 그거를 곱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ST의 합성 변화에 대한 행렬 표현을 구해보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 두 개. 한 번에 구한 것하고 두 번째 구한 것하고. 연산을 S에 대해서 보내고, 그 다음 T에 대해서 보내고, 그 다음 S에 대해서 보낸 것에 대한 행렬 표현하고, 먼저 T로 보낸 것을, 에 대한 행렬 표현 구하고, S로 보낸 것에 대한 행렬 표현 구해서 두 개 곱해준 것하고 같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T가 다음과 같이 주고 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선형 변화 ST 구하고 또 각각 S와 T를 구해서 그 둘이 같은 걸 비교해 보면 각각 S 구하고 T를 구하고 ST 곱한 걸 구해서 두 개 곱한 거랑 비교해 보면 이걸로 똑같아진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쓸 때는 선형 변환만 여기서 정의해 주면 바로 합성함수의 변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보면 이거 T는 먼저 T를 정해주고, S를 정해줬으니까, X, Y, G, W를 어디로 보냐면, X 플러스 G 플러스 W로, 또 두 번째 코디네이트는 X 플러스 Y 플러스 EG 마이너스 W로, 세 번째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의가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거든지 여기다 주면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그게 8장 1절이네. 그 다음에, 8장 2절에서는 닮음과 행렬의 대각한데,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아까 설명해 줬죠? 그쵸? 요때, 요 차원이 같으면, 요게, 알파하고 베타, 요 기저의 카디네이트 개수가 같으면, 요 행렬 사이즈들이 같아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요게 어떤 관계가 있게 되냐면, 이게 뭐냐? 입실론하고 입실론2가 같을 경우, 여기서, 입실론과 입실론2가 같을 경우에 대한 얘기지, 요거는. 닮음. 지금, 여기지. 자, 8장 2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기저가, 여기에, 우리가 전에 했을 때, 표준 기저로 가는 행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노테이션 쓰지 않고 행렬 표현을 이렇게 썼었던 것이란 얘기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요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 만약에 T가 Rn에서 Rn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사이즈들이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요 키는 요 행렬하고 요 행렬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게 그 역행렬 관계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A하고 A'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면, 요 트랜지션 매트릭스 P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요게 우리가 구하는 T 베타라고 하고, 요게 우리가 구하는 T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기제는 표현이라고. 요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소리는 여기서 1로 보냈다, 여기서 1로 보냈다, 여기서 1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1로 보내는 것과 1로 보내는 것이 서로 역행렬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요거에 대응하는 행렬표를 P라고 하고, 요거에 대응하는 행렬표를 P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는 이 Q는 P의 인버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X에다가 P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A를 곱해주고, 그 다음 P 인버스 Q를 곱해주면 바로 그것이 여기다가 요 A'을 곱해준 거랑 똑같은 행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A'은 P가 먼저 오른쪽에, A'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P, A, P 인버스 하고 똑같아진다는 소리죠. 요 관계가 뭘 의미하냐면, 요런 관계 성립하면 우리가 A하고 A 인버스가 서로 similar, 닮음 행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알파 기저가 이렇고, 알파 기저가 스탠다드 기저고, 베타 기저가 이렇게 주었다면, 요 T에 대한 선형 행렬 표현을 이제 구하고, 그것이 T에 대한, matrix representation with respect to alpha and beta에 대한, 행렬 표현을 이제 보라. 그리고, 트랜지션 매트릭스 P를 구해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P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 인버스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P 인버스에다가,
그 A 그 다음 P를 곱해주면 A 프라임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앞에 정리해서 얘기한 순서대로 따라서 이제 해보면 바로 A 프라임을 따로 구하지 A 프라임을 따로 구하지 않고도 A를 구하고 P를 구하고 P 인버스만 구하면 바로 A 프라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A 프라임을 구할 때 A 구하는 건 쉽잖아. 또 P 구하는 건 금방 배웠잖아. 그러면 P하고 P 인버스 그냥 구해서 곱해주면 A 프라임을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A 프라임을 바로도 구할 수 있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트랜지션에서 P를 구하고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P 인버스 AP를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matrix of A with respect to the basis beta가 구해져서 그 둘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던 것이에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A와 B를 우리가 similar 행렬이라고 하고 요 행렬에서 A하고 B는 similar 한 거예요. similarity는 다음과 같은 reflexive, symmetric, transitive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similarity 관계식을 우리는 equivalence rel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similarity relation은 equivalence relation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determinant of A하고 determinant of B가 A하고 B가 similar하면 같고 또 trace of A하고 trace B도 A하고 B가 similar하면 같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A하고 B가 similar하면 A equal P inverse B P가 존재하죠. determinant of B는 determinant of P inverse A P죠. 이거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determinant 성질에 의해서. 순서 바꿀 수 있죠. 요거하고 두 개 순서 다 스칼라니까. 요거 두 개 합칠 수 있죠. 그럼 아이덴티티가 디터미넌트가 1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 둘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룸 행렬이면 디터미넌트가 같아요. 트레이스 봅시다. 트레이스 오브 A하고 요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트레이스는 두 개 바꿀 수 있죠. 커뮤터티브 하죠. 그러니까 요 행렬하고 P 인버스하고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P 인버스는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러면 바로 그건 트레이스 오브 B가 되죠. 트레이스 오브 A하고 트레이스 오브 B가 같죠. 즉 행렬이 대각선 행렬하고 다이아고널 라이즈 닮음이면 그냥 고유값 구하는 건, 트레이스 구하는 것은 고유값들 더하는 것하고 같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매트릭스는 P 인버스 AP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게 하는 넌싱귤러 매트릭스 P가 존재하면 행렬 A는 다이아고널 라이저블한 행렬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드는 행렬 P를 인버터 행렬 P를 다이아고널 라이징 매트릭스 4A라고 해요. 만약 행렬이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하면 A의 K승 구하는 거는 D의 K승 구하는 거와 같은 문제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주어진 행렬이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그런 코드예요. 대각선 행렬은 무조건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하고 요 행렬은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하자면 P 인버스 A P가 대각선 행렬이 되는 그런 AP가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 구해보면은 그런 숫자 ABCD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행렬은 다이아고널 라이저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고널 라이저블할 필요 충분 조건이 다음과 같아요. 아이겐밸류 이게 뭐냐면 행렬이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하려면 n차 행렬이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하려면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벡터를 가져야만 돼요. 이게 증명이야. 만약 A가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하면은 1차 P 인버스 AP 이퀄 A 되는 가역 행렬 P가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서 요게 P 인버스 AP가 B가 되는 행렬이 존재한다는 소리인데 B는 다이아고널 행렬이고 그러면 AP 이퀄 BP가 되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요식이 만족된다는 건데 요식이 만족하는 의미가 뭐예요? B1, B2, Bn이 아이겐밸류고 BP1, P2, Pn이 아이겐벡터라는 소리죠? 이게 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PI들이 이게 다 1차 독립이라는 소리죠? 이게 가역 행렬이니까. 그러니까 1차 독립인 n개의 아이겐벡터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자, 거꾸로 A가 n개 아이겐밸류가 있고 그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n개의 아이겐벡터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겐벡터를 갖고 P 행렬을 만들어줘요. 그럼 AP는 뭐가 돼?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에서 이 식이 성립되죠? 요건 풀었으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죠? 그쵸? 그러면 요 행렬 P 곱하기 요 대각선 행렬 P가 이렇게 되죠? 근데 P가 가역 행렬이죠? 그러니까 P 인버스 AP 이퀄 D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정리예요. 자, 그러면 요 행렬이 이제 요 행렬이 두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를 찾으면 그 행렬을 이제 P로 놓으면은
그 P 인버스 AP가 이렇게 대각선 행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렬이 주어지면 아이겐밸류 찾아. 그래서 아이겐밸류에 대응한 아이겐벡터를 찾아.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n개 존재하면 바로 그게 P 행렬이 돼서 P 인버스 AP 하면 바로 대각선 행렬이 되는 거예요. 행렬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다 아이겐밸류를 먼저 구했어. 아이겐밸류가 1, 2, 2가 되죠. 그럼 아이겐밸류의 연립방 정식을 풀어요. 그럼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독립인 행렬이 하나 존재한다는, 1차 독립인 벡터가 하나 존재한다는 소리죠. 이제 구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겐밸류가 2일 때 이건 그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가 2개예요. 프리 베리어블이 2개 존재하죠. 프리 베리어블 ST로 놓고 2개의 벡터를 구하면 1차 독립 벡터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3개의 아이겐 벡터가 있죠. 1차 독립인. 3개의 1차 독립 아이겐 벡터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각선 행렬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박군이 물어봤던 건데 아이겐밸류가 가서 디스팅트하면 그 아이겐 벡터들은 대응한 아이겐 벡터들은 1차 독립이다. 이런 걸 쉽게 보일 수 있고 n개 따라서 n개의 디스팅트 아이겐밸류를 가지면 무조건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하다. 그리고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언제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보다 같거나 크다.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고유값의 중복도고 그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의 개수인데 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의 수는 즉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이제 k 차원인데 그 안에 있는 1차 독립인 그 벡터들의 아이겐 벡터들의 개수가 k개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k 차원 공간에 k개보다 더 많은 1차 독립인 벡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그 얘기고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려면 자 if and only if가 그 sum of the geometric multiplicity of eigenvalue가 그 행렬의 그 사이즈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들의 개수죠. 각각의 디스팅트 아이겐밸류에 대한 그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들의 개수가 전부 다 대수적 중복도하고 똑같죠. 대수적 중복도를 다 합친 게 뭐가 돼? 전체 아이겐밸류의 개수가 되죠. 그게 바로 행렬의 사이즈가 되죠. 다군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하고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가 같으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 다 합친 게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와 아이겐밸류 합친 거하고 똑같고 그럼 그것은 아이겐밸류 전체의 개수니까 그게 바로 행렬의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중복도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대수적 중복도는 언제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 그거예요. 대각화 가능한 이 필요 충분 조건은 2차 아이겐밸류가 has the same eigenvalue of the algebraic and geometric multiplicity. 내가 지금 금방 설명해 준 거고. 그렇게 하면 8장 2절까지 끝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질문 있어요? Any questions?